안녕하세요. 심조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총 5회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저희와 같은 근로소득자가 그 특성상 매월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하고 저희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2월 달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해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에 이를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2021년 1월달 말과 2월달에 걸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계속 근로자의 경우는 2월달에 급여 지급할 때 이를 납부 혹은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인성회계법인의 연말닷컴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고객들은 과거에 비해서 어떠한 점이 틀려질까요? 예전에는 인사과에서 일일이 서류를 취합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였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직원들이 요청했을 때 인사처에서 개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말닷컴을 사용하게 되면 전용 전산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로그인이 되고, 또한 연말정산은 콜센터 혹은 온라인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드리게 됩니다. 또 본인이 직접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해서 타기관에 제출하게 되고요. 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난 후에 저희가 검토 결과를 거친 후에 환급 결과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연말닷컴은 컴퓨터가 없어도 휴대폰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j3.jtranet.co.kr을 치고 연말정산을 입력하게 되면 대부분 모바일로 써도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번 페이지부터는 작년에 비해서 연말정산이 올해 무엇이 틀려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확대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에 따라서 15%,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박물관 비용과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소비침체 극복을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3월달부터는 이에 배수인 30%, 60%, 60%, 80%가 적용되었고, 4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종류와 상관없이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 이후 8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15%, 30%, 30%, 40%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은 현행 300만 원 소득공제 한도에서 330만 원까지 그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관련된 이익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과 임차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 혹은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 인한 이익이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비과세 신설입니다. 배우자 출산급여로 해서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배우자가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이른바 스톡옵션에 대해서 한도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비과세가 확대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월 기준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근, 휴일 근로를 통해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간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었고, 이분들이 210만 원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 근로수당은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액 감면의 신설입니다. 내국인의 우수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공계 박사
혹은 5년 이상의 외국 연구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직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5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이 추가가 되었고요. 경단녀에 관련돼서 요건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예전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 올해부터는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5년간 90%, 150만 원 한도로 받는 것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로 인한 여성들의 재취업 대상 기업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퇴직 후 3년에서 10년 이내에 그 퇴직을 한 동일 기업에서 다시 재취업하게 된 경우만 공제가 감면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동종 업종 그리고 기간도 15년 이내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그 근로자 여러분들께 받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회사 인사처에서 저희가 모든 서류를 받아서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사 또는 저희 회계법인에 요청을 해서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감면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는데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틀린 점은 없는데 올해부터는 50세 이상의 경우 한도가 예전에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그리고 700만 원까지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게 올해 바뀐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제공 내용이 약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월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LH, 한국주택토지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제 산하공사에서 월세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간소화 자료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월세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경 구입비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들이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실손 의료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때 실손보험에서 탄 금액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포함돼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이를 쓰지 않고 기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도 간소화 자료에서 포함되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전체적인 세액계산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총급여는 우리가 이른바 연봉이라고 불리우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입니다. 이 총급여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7천만 원에 대한 총급여 기준으로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빼서 나온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고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빼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십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우리가 매년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한 기납부세액을 빼게 되고 이것에 대한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플러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설명하게 될 내용은 세법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총급여를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총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비과세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 이를테면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같은 경우가 있고요. 국외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업종에 따라서 100만원, 300만원 이내의 비과세가 있습니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은 월 20만원씩 해서 연 240만원 이내의 비과세가 있고요. 10만원 이하의 식대, 6세 이하의 10만원씩의 자녀 보육수당 등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연간 근로소득과 비과세를 구분해서 저희가 받고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구분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총급여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전전 페이지에서 총급여액 7천만 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이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연봉에서 비과세를 뺐을 경우에 내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7천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고 가시면 연말정산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 나오고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요. 근로소득공제는 금액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 70% 이렇게 해서 쭉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급여가 계산이 되면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고요. 2020년도부터는 근로소득공제가 한도가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3억 6,25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공제 한도가 아무리 많아도 2천만 원까지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